자, 우리가 그 앞에 원재료로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살 때 제가 예를 들었던 게 원재료로 적요 6번을 걸어서 104만 원이고 대변에 이 돈을 104만 원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공제를 받을 때 대변에 원재료 적요 8번에서 4만 원이고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4만 원이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했죠. 자, 이 분계 기억나시나요? 근데 이걸 우리가 사올 때에 바로 반영을 한다면 사올 때 바로 반영을 한다면 지금 이게 이 두 분계가 합쳐져 버리면 되겠죠. 그럼 사실 현금은 104만 원 나간 건 똑같고 원재료만 100만 원이 되면 되겠죠. 차변에.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구입할 때에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을 바로 반영을 해버리면 분계가 이렇게 되겠죠. 차변에 원재료 저 6번 하면 100만 원이고 4만 원만큼은 부가세 대급금이 될 거고 대변에 현금 104만 원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시죠? 자, 지금 이렇게 바로 분계가 되는 게 자, 이제 우리 컴퓨터 회사 3005번으로 가서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보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자,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에 옆에 전자 입력 매출과세 의제료 매입 이 탭들 궁금하지 않던가요? 저만 또 궁금했나요? 옆에 뭐가 많이 있으면 궁금하죠. 그게 중에 얘가 그렇게 분계해주는 탭이에요. 분계해주는 탭. 자동으로 그냥 자동으로 그 대신 입력하는 동안 그래서 얼마 공제되는지 공제율까지 내가 써주면 컴퓨터가 인지해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기능이 사실 그 K랩에만 있지 스마트이나 다른 프로그램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 여기에만 있고 한도 계산이 안 돼서 거꾸로 한도 초과하면 한도를 뒤집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제 세무 1급 시험에서는 얘가 나왔을 때 제가 욕을 했더니 그 다음번에 한도 초과 이야기하면서 욕했더니 한도 초과 내가지고 문제를 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세무 1급 같은 경우는 아무 말 없어도 이거 써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근데 세무 1급에는 뭐 이거 써서 반영하는 것까지 나오지는 않으니까 제가 지금 우리 교재 그 지금 여러분들 429페이지를 보면 429페이지 여기가 지금 의제료 매입으로 되어 있죠. 의제료 매입으로. 근데 의제료 매입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 보면 의제료 매입에 작성하라는 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굳이 꼭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하고 어차피 이 다음 문제가 의제료 매입 탭에다가 한번 해보자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연습을 하고 우리 여기에서는 그냥 의제료 매입 아니고 그냥 일반 매입으로 해서 반영시키는 걸로 해보고 뒤에 기출 문제는 이런 거 안 시키고 직접 작성시켜 버릴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아래 답은 의제료 매입인데 저와 같이 풀 때는 의제료 매입 아닌 상태로 풀게요. 자,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여 주식회사 미래산업 자, 여기에 중소제조업 적혀 있죠.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서 우리가 104번에 4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공제율을. 자, 여기 확정분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일기과세기간의 매출액은 예정신고분 1억, 확정신고분 2억으로 가정하며 예정신고 시 공제대상 의제매입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없다 하기 때문에 좀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일기 확정이라서 한도 계산해야 되니까 나온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매입 매출 전표로 가서 자, 얘네들 5월 2일 날 농협에 고구마 600kg 그리고 외상이고 얘는 전부 다 사업자에게 매입한 것으로 전자계산서 수취한 거래요. 자, 그럼 자, 지금 우리 그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여기에서 작업해서 우리가 반영을 시킬 테니까 자, 그럼 날짜 5월
전부 다 5월달이죠. 그냥 5월달로 가서 5월 2일날 계산서 받은 거니까 53번 메인 면세고, 자 이건 이제 다 쓰세요. 고구마 이거 쓴 게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에 다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고구마고 수량도 600 수량도 들어갈 거예요. 단가는 비워놓고 공급가액에 2,080만 원이라고 쓰고, 거래처는 영월농협, 전자계산서고 2번 외상이라고 하고, 자 여기에 원재료에서 적요 6번을 써야 얘가 자동으로 적요 6번 쓰니까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이라고 얘가 뜨는 거예요. F2번 눌러보면 여기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자동 반영분이라고 적혀 있죠. 4호 때 6번 걸어줘야 컴퓨터가 알고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반영시켜 줄 거예요. 자, 그럼 5월 4일 날 또 53번 메인 면세고, 이번에 호박 40kg 312만 원, 경산농협, 전자이어 외상이고 적요 6번. 자, 다음 5월 8일 날 53번 메인 면세 감자 100 520만 원, 강원농협 적요 6번. 다음 16일 53번 메인 면세 고구마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뭐 분기하고 다 똑같아서 여기서 뭐 특별하게 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하지 않았죠. 그래서 원래 시험 문제에서는 미가공 농수산축산 인산품인지도 봐야 되고 증빙받았는지 봐야 되고 한데, 얘는 일단 작업에서 반영되는 것만 보려고 그냥 이 작업만 시킨 거예요. 자, 입력 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로 갈게요. 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로 부가가치 탭에 여기로 가서, 자, 이번 신고 기간 1기 확정이 4월부터 6월로 가면 지금 영월농협 거, 강원농협 거, 경상농협 4개 중에 영월 건 2개였으니까 2개 들어와 있죠. 근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공제율이 안 들어가 있죠. 안 맞죠. 그럼 위에 보시면 공제율 일괄 변경이라고 있어요. 위 상단부 여기에. 자, 공제율 일괄 변경 예, 클릭하시고, 우리 중소제조업이니까 104분의 4죠. 그럼 숫자 4라고 치면 104분의 4가 되어서 엔터 치시면 전부 다 104분의 4로 바뀔 거예요. 되셨죠? 자, 우리 이 상태에서 저장 한 번만 눌러 볼게요. 이 상태에서 저장 눌렀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일기 확정인 4월부터 6월을 열면, 자, 지금 얘가 14번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아래에 의제 매입세액인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산 거 총합계가 4,888만 원이었나 봐요. 근데 의제 매입세액 공제액이 안 뜨죠. 그죠?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에 들어오도록 얘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얘가 안 들어왔죠. 확정 신고 때는 한도 계산 안 하면 이 의제 매입세액이 안 나와요. 지금 우리가 방금까지 한 게 한도 계산 안 하고 위에 입력만 했죠.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여기에서 한도 계산하는 거 쓸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면세농산물 등 탭에서 하는 거고,
제조업 면세 농산물 등 탭이라는 건 이익이 확정 때 1영년 과세기간으로 1년치를 가지고 우리 공제 한도 계산하는 거 있죠. 여기 제조업 면세 농산물 등은 여기 보면 1영년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죠. 그래서 과세 표준이 1기이기 걸 써요. 1년치를. 그리고 매입액도 1기이기 1년치를 써서 계산하는 게 옆에 탑이고 우리는 면세 농산물 등 여기에서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자 우리 문제를 보면 그래서 매출액이 예정신고분이 1억 확정신고분이 2억이라고 적혀 있어요. 1억이요. 그럼 여기에 과세표준에 예정분거 1억 확정분거 2억 이렇게 쓰면 컴퓨터가 알아서 얘 둘이 합치면 3억이니까 40% 한도하면 1억 2천만 원이 이제 매입액 한도라고 뜬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단기 매입액 쓰는 칸 있죠. 여기가 예정 거 더하기 확정 걸로 해서 써야 돼요. 예정 거 더하기 확정 거를 해서 써야 지금 이 한도 1억 2천이 과세기간 거잖아. 예정 확정 거 합쳐서 3억 중에 40%를 1억 2천이니까 단기 매입액 한도 계산도 예정 확정 거 합쳐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예정 때 매입액이 없는 걸로 가정하다 적혀 있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지금 확정 때 산 게 4,880인데 이번 것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정 때 매입액이 있다 그러면 더해줘야 돼요. 자동으로 안 들어올 거니까 지금 예정액이 예정 확정가 합칠 건데 확정 거를 합칠 건데 이때 예정 거가 문제에서 정보에서 무조건 줘요. 그럼 지금처럼 없다고 하는 거는 게 좀 더 많은데 간혹 주면 지금 여기에 나온 값이 확정 거만 있는 거니까 얘를 더해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더해서 여기다 쓰고 그럼 예정 때 산 게 있었다면 지금 여기 공제 대상 금액이 나온 거에서 예정 때 받은 부분이 있겠죠. 산 게 있으면 공제 받았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 뺀 나머지를 이번에 공제하겠다는 거예요. 과세 기간 거에서 지금 여기에 매입액에 공제율 하면 공제 대상 금액은 과세 기간 게 되겠죠. 여기 예정 확정가 합쳐서 쓰면 그럼 예정 확정가 합친 거 전체의 공제 대상 금액에서 예정 때 이미 공제 받은 거 뺀 나머지를 확정 때 하겠다. 이런 건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은 같이 다니겠죠. 예정 때 산 적이 있으니까 공제 받았겠지. 지금처럼 예정 때 매입액 공제액이 없으면 얘도 없고 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있으면 얘 둘이가 더해줘야 여기에 더해줄 금액과 얘는 같이 다닐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빠트림없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얘 끝났으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저장 버튼 누르고 다시 저장 버튼 누르고 그리고 다시 부가가치 신고서에서 F12번 새로 고침 누르시면 이번엔 금액이 나왔죠. 새로 고침하니까 금액이 나오죠. 한도 계산해야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금액이 지금 여기에 들어왔죠. 동그라미 나가 공제되는 매입세액이에요.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늘어났죠. 지금 이 금액만큼. 그럼 이 금액만큼 우리는 장부에 부가세 대급금을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동그라미 가의 계정 과목이 부가세 예수금. 그래서 앞에 의제 매입 부동산 임대 공과 임명세서 할 때 부가세 예수금 늘렸잖아요. 지금 얘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세액이 동그라미나 그럼 부가세 대급금이 이번에 늘어났죠. 그럼 지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회계 처리를 하면 6월 30일자에 우리 차면에 부가세 대급금 지금 방금 188만 원에 대면에 원재료 저기요 8번 이렇게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금액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가시나요? 지금 얘 작성해서 지금 여기에 공제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죠. 여기에 얘 산출을 하면 이제 여기 부가세 신고서에 이 금액이 들어오겠죠. 그럼 이 금액만큼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 금액만큼을 우리는 부가세 대급금을 차변에 높여준 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자, 지금 제가 말했던 틀 다시 작성, 반영, 회계 처리. 이 세 개 순서가 AT 자격시험에서 TAT 2급에서 나오는 순서예요. TAT 2급은 의제료 매입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이런 거 안 해요. 세무사회에서는 써먹는데 회계사회는 없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까지 분계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TAT 2급의 부속 서류 작성을 여기까지 시켜요. TAT 2급에 이렇게 많이 시켜놓고서 그래서 TAT 1급에 안 물어봐요. 그래서 TAT 2급에서 부가세 부속 서류 회계 처리까지 전부 다 물어봐 버려요. 그래서 사올 때도 지금 얘네들 있는 거 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해가지고 불러올 거니까 그러면 불러왔을 때에 6번 거는 것도 기억하시고 같이.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다음 페이지 431페이지로 가서 431페이지 이번엔 7700번 회사로 가서 한미상사로 가고 자, 본 문제 한해 당사는 법인 음식점으로 가정하면 법인 음식점이래요. 공제율 몇이죠? 106분의 6. 자,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 원재료 매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 매입 매출 전표에 의제료 매입을 활용하여 자료 입력하고 제1기 예정신고 기간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럼 이렇게 나오면 자, 지금 문제에서 법인 음식점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농어민 거 찾아서 농어민 거는 안 된다고 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제조업만 된다 했잖아. 이걸 제일 많이 놓치니까 까먹지 말고 습관적으로 법인 음식점이면 농어민 안 돼. 얘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린 사업자한테는 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받아야 되죠. 신선농산한테 전자계산서 받았으니까 문제없죠. 그리고 품목도 미가공, 농, 수산, 축산, 인산품만 돼요. 수도 요금 뭐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럼 그런 거 안 돼요. 음식물 처리, 쓰레기 처리 비용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런 거 안 돼요. 자, 그럼 얘는 되고 근데 1월 30일 현재 300만 원은 미사용분으로 남아있다. 남아있는 거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했죠. 자, 얘는 함정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얘는 다음 햇살 농산이 있는데 2월 14일 양파고 카드 결제 받는 거 문제가 없죠. 3월 11일 마늘인데 영수증 받았죠. 적격 증빙 안 받았네요. 사업자한테 적격 증빙 안 받았네. 얘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되는 건 두 개밖에 없네요. 신선농산에 버섯 600만 원치하고 햇살농산에 양파 300만 원치. 이것만 되고 나머지 두 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세무사회 시험에서 포인트는 안 되는 거 빼내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빼고 직접 작성도 시키니까. 그건 이따 뒤에 기출 문제 풀면 볼 거니까. 자, 그럼 이제 매입 매출 전표에서 얘네들을 바로 입력할 건데 이번에 의제료 매입에서 해볼게요.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가서 위에 의제료 매입 탭 여기 클릭해서 이거 여기 클릭을 해서 하셨죠? 자, 날짜 첫 번째 1월 21일 날 전자계산서 받은 거죠. 53번 매입 면세고 여기에도 품목 수량 다 써줘야 돼요. 버섯 수량은 200 매입가액은 600.
자, 그럼 의제 구분 및 매입세액 보면 자, 여기 아래에 여기에 의제 매입하고 재활용 패자원 1번, 2번 보이시죠? 여기에서 자, 1번 의제 매입이고 자, 공제율은 106분의 6 맞죠? 그럼 106 거래처는 신선농산 전자계산서고 그냥 얘는 외상이네요. 이번 외상. 그러니까 여기에 외상 매입금이 600인데 지금 600만원치 원재료를 안 적혀 있고 106분의 6을 부가세 대금으로 바로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분계가 제가 이렇게 말한 분계죠. 지금 의제료 매입에서 내가 여기 106분의 6이라고 하니까 이만큼 공제되네. 그러면 원재료 매입액에서 얘를 빼버리니까 마지막 우리 방금 이 앞에 했던 일반 전표했던 분계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래도 여기 6번은 걸어주고 이제 이 기능에 대해서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다음 우리 햇살농산한테 날짜 2월 14일 날 58번 카드 면세고 양파 500 300만원 1번 의제 매입이고 공제율은 106분의 6이고 거래처는 햇살농산 카드사는 신한카드 분계는 얘도 일반적인 상거래죠. 이번 외상이라고 하면 외상 매입금에 카드사 붙을 거고 원재료에 적용 6번 자, 하셨나요? 자, 하셨으면 자, 이제 창 닫고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로 가서 기간이 일기 예정 1월부터 3월 그러니까 자, 얘네들이 다 들어왔죠. 그죠? 그럼 지금 이 금액만큼이 지금 우리 분계하면서 전부 다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처리 다 해버린 거예요. 그죠? 부가세 대급금 다 처리해버렸죠. 그럼 공제라고 다 맞을 거니까 저장하고 지금 예정신고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커서도 안 들어가요. 확정신고 때만 우리 한도 계산할 거니까 얘는 안 들어가죠. 그럼 지금 오른쪽에 공제 납부세 이런 거 안 적혀 있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보면 1월부터 3월로 가면 지금 우리 산계 900만원치인데 이거에 106분의 6만큼 자동으로 들어와 있죠. 그래서 예정 때는 이렇게 공제 받으니까 지금 앞에 문제 풀 때에 제가 확정 때에 그 단기 매입액의 합치라는 게 이 금액이고 그리고 예정 때 공제 받은 거 금액에 이 금액 쓰라는 거예요. 확정 때는. 그래서 예정 신고 때는 이걸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자, 이게 이제 이 두 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우리가 기출 문제를 풀어봅시다. 시험 문제는 뭐 이 정도까지 전산세무이급은 안 나와요. 534페이지로 갈게요. 회사는 276번 (276번) 1번 볼게요. 3번의 1번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소기업이다.
제조업 중소기업 104분의 4죠.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2기 확정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는 다음 거래뿐이며 불러오는 자료를 무시하고 직접 입력한다. 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하고, 자, 제가 시험 때 직접 작성시켜 버린다 그랬죠. 자, 그럼 먼저 아래에서 지금 제조업이니까 농업인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농산물이고 야채고 사업자한테 계산서, 우리 일반 개인한테는 그냥 직접 해서 현금 받았고 특별한 말 없으면 문제가 없어요. 둘 다 될 거고, 2기 예정 과세 표준은 1억 4천이며 2기 확정 과세 표준은 1억 8천만 원이다. 2기 예정 신고까지는 면세 품목에 대한 매입이 없어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 자, 이번에도 예정 때 없으니까 뭐 아래쪽 한도 계산할 땐 얘 둘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로 가서 이번 기간인 2기 확정인 10월부터 12월로 가고, 자, 이번에 직접 쓰라 그랬으니까 자, F2번 눌러서 첫 번째 부천 농산. 자, 취득은 2020년 10월 9일 날 계산서 받았고, 물품명은 농산물이고 수량은 100, 금액은 1억 2천. 자, 이번에 공제율은 104분의 4. 자, 그럼 이제 부천농산 건은 입력이 끝났고 다시 왼쪽으로 와서 F2번 눌러서 홍상진 2020년 11월 12일 날 농음인 매입분이니까 3번 농음인 야채 50kg 500, 자, 104분의 4 이렇게 하면 입력이 끝났어요. 옆에는 매입 매출 전표에 이용해 가지고 자동으로 들어왔고, 우리 세무사의 시험은 이 서식을 직접 작성시킨다라고 했죠. 그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래에 한도 계산하기 위해서 1억 4천만 원에 확정 신고 때 1억 8천만 원이다. 이렇게 이 두 개만 써주면 이번 것도 작성이 끝났죠. 그럼 이번 문제에서는 시킨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저장하면 얘는 끝이에요. 그냥 보고 입력하는 거죠. 우리가 첫 시작할 때는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판단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보고 이제 입력만 쭉 하면 돼요. 자, 다음 또 풀어볼게요. 546페이지로 가서 회사는 0277. 자, 546페이지 0277로 회사 바꾸시고, 자, 아래 1번 문제예요. 자, 당사는 요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가정한다. 요식업 영위하는 법인 딱 보자마자 저는 제일 먼저 할게 농민 거 있네. 얘는 아웃. 그죠? 자, 그리고 106분의 6이고, 다음 중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 자료만을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여 2020년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매출 공고가액은 3억 3천이고 예정분은 없는 것으로 하며 매입 가격은 거래일에 현금 지급하였다. 자, 이번에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반영되도록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그리고
일기 확정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하는 것까지죠. 자, 그럼 이제 아래 품목을 봤는데 음식물 쓰레기 봉투네. 얘도 미가공 농수산축산 인산품이 아니죠. 그러면 6월 30일 날 사과 계산서 받은 거 얘만 되겠네요. 지금 입력 하나만 있죠. 3점짜리잖아. 그러면 내 같아도 한 개만 입력할 거란 예상을 해요. 자, 그럼 이제 6월 30일 날 메인 매출 전표인데, 자,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6월 30일 날 가서, 자, 이제 우리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 나오면 그냥 여기서 입력해 버리세요. 지금 세무사의 이야기예요. 회계사에는 가고 싶어도 얘 메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할 건데, 세무사의 시험에서 계속 그림을 안 보여줄 때는 안 나오는데 보여주면 전부 다 이 그림으로 내고 있어요. 답안지를. 그래서 이 저자가 전부 다 이걸로 바꿔버린 건데, 그림을. 근데 처음엔 제가 욕했지만 그 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이렇게 하자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바꿨어요. 일단 시험 맞춰야지.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6월 전자계산서니까 53번 메인 면세고, 우리는 사과를 샀고 수량 20kg, 공급가액 21만 2천원. 1번 의제 매입 공제율 106분의 6 맞다. 그죠? 거래처는 사과농자. 전자계산서고, 문제 위에서 거래일에 현금 지급했다 했으니까 그냥 1번 현금이라고 하고 원재료에 적유 6번까지 걸게요. 지금 이제는 업그레이드해서 6번 안 걸어도 나오긴 하는데, 얘 걸어도 더 정확한 거니까 얘 쓰는 거 가지고 문제 되는 건 없어요. 자, 입력 끝났으면, 자,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로 가서 6월 죄송해요. 예,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 그리고 계산서 106분의 6 잘 들어와 있네요. 자, 아래 한도 계산을 위해서 일기 예정 때는 없대요. 확정 때만 3억 3천만 원이 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저장 버튼 누르면 이번 거 작성이 끝났죠. 그죠? 자, 그럼 하나 더 풀어봅시다. 613페이지에 (0284) 문제 3번에 1번, 이 문제에 한해서 당사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기업이라 가정한다. 일단 음식업 법인기업, 근데 아래 봤더니 전부 다 주식회사네. 문제없다. 그죠?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는 다음 거래뿐이며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한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만 시켰죠. 그죠? 자, 그럼 농산물이고 계산서 신용카드, 이번에 문제 없네요. 일기 예정 과세표준 1억 4천, 일기 확정 과세표준 2억. 일기 예정 신고까지는 면세품에 대한 매입이 없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 이 문제 완전 보너스 문제죠. 시간만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세무의 2급 시험은 시간 안 모지래요. 다들 시간 남는데 세무 2급은.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
첫 번째 서울 농산 2020년 4월 5일 날 계산서고 농산물. 자, 수량 200개. 매입 가격 1억 600만 원. 자, 공제율 몇 %죠? 106분의 6. 이 두 개만 주로 제가 나온다라고 표현했죠. 그지? 두 개는 인지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이제 서울농산 아래에 강남마트 2020년 5월 6일 이번엔 신용카드 농산물 50 106분의 6. 그럼 아래 또 지금 확정 신고 기간이니까 우리 아래 한도 계산하기 위해서 1억 4천 2억. 그러니까 이번에 상관 많아서 한도가 넘어갔죠. 그러니까 한도는 1억 3,600만 인식해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예정 때 공제받은 거 있으면 빼고 그 나머지만 공제받을 수 있었겠죠. 이렇게 해서 한도 계산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번 문제도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얘도 끝이에요. 지금 우리 교재에 적혀 있는 이제 뒤에 있는 기출 문제는 저와 같이 풀었고, 지금 하루에 저와 같이 서식이 2개에서 간단한 것까지 끼우면 한 3개 아니면 2개 정도씩 이제 저와 같이 계속 서식이 새로운 게 나갈 거예요. 근데 오늘 하니까 재밌죠? 그죠? 얘가 시간이 지나면 하나하나씩 보면은 쉬워요. 특히 컴퓨터 가지고 들어가면 컴퓨터가 도와주는 게 많으니까 내가 선별하는 게 내가 할 일인가? 이제 이 문제에서 풀어야 될 포인트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선별하는 게 첫 번째 작업인데 문제는 얘가 쌓여가는 게 문제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얘한테 이거였나? 얘한테 저거였나?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단기적으로 시험 보는 반에서 제가 쓰는 방법이 매일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집에서 공부할 때 첫 부속 서류부터 쭉 입력해 가면서 오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까지 했으니까 금방 해요. 근데 기본 예제에 적혀 있는 것만 하면 간단하게만 되어 있죠. 그럼 그것만 입력하면 시간은 금방 가는데 기억을 안 까먹어요. 그래서 연습할 때까지 기출 문제 풀 때까지만이라도 앞에 했던 걸 가지고 지금 오늘은 이거밖에 안 했잖아요. 내일 또 다른 2-3개 하겠죠. 그런데 복습하기 전에 오늘 했던 거 지금 서식해 봐야 3개잖아요. 그럼 3개 기본 예제 거 3개만 작성해 보고 그 내일 했던 거 내일 하는 거 그날 수업했던 거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누적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야 앞에 했던 게 안 까먹게 되고 연결해서 계속 가는데 그렇게 안 하시면 나중에 앞에 했던 게 이상하게 기억이 가물가물하면서 이거 봤는데 어떻게 했더라? 얘를 썼나? 안 썼나? 그런 느낌 가고 나중에 분계도 막 2개가 꼬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저와 같이 오늘 보려고 했던 내용은 다 끝이 났고, 내일은 뭐 이건부터 말고 우리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가 있어요. 그거 한 후에 이제 하고 또 시험에서 매우 좋아하는 서식인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죠. 많이 보고 싶었죠. 근데 요즘은 또 의외로 많이 안 나와요. 옛날에는 진짜 잘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한 문제 나오는데 그 한 문제가 여기 안에서 나오니까 그렇게 자주 1년 동안 얘가 2번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매우 자주 나온 편인 거예요. 그죠? 지금 1년에 우리 6번밖에 시험이 없는데 한 문제 나올 건데 근데 여기에서 골라서 나왔다면 그리고 여기에다가 얘도 둘이 더해줘야지. 그러면 빈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1년치 2년치만 문제 풀면 문제 풀어보지도 못하고 시험 보러 들어가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왜냐면 안 나왔던 게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 우리 그
제가 주말에 회원 가입하라는 데는 가입 다 하셨나요? 저 회원 가입하라고 안 했나? AT 자기 시험하고 안 했어요? 했었죠? 근데 걱정 마세요. 수요일 날 할 거예요. 하셨죠? 라고 물어보려고 그랬어. 오늘 바로 한다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죠? 자, 우리 주말에 이제 그거 하셔야 돼요. 제가 그때 카페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지금 사이트가 지금 여기 두 군데예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있어야 되니까, 비밀번호가 아니, 죄송해요. 비밀번호 좀 필요 없어요. 아이디가 있어야 되니까. 아이디가 없으면 접수가 안 돼요. 중요한 건 저도 못 하는데 여러분도 못 해요. 아이디가 없으면.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근데 수요일부터 접수가 시작인데, 제가 하는 건 제가 수요일 날 받아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주기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수요일 날 다 받을 할 테니까 그때 제가 접수비는 뭐 현금이든 계좌번호든 받을 수 있게 할 건데 우리 네 과목 볼 거예요. 그래서 과목당 2만 원이라서 우리는 총 8만 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그 혹시 전산 회계 2급 시험도 보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근데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방법이 있는지는 제가 찾아드릴 건데 근데 전산 세무 1급 시험 보는 사람은 전산 세무 1급, 전산 세무 1급, 전산 회계 1급 3개 보시는 분 봤어요. 왜냐면 지금 회계 1급이 응시자가 제일 많아요. 많다 보니까 시간이 특별회차가 있고 한데 저는 특별회차는 가급적이면 보지 말라 그래요. 시험 보신 분들이 특별회차가 어렵대. 제가 봤을 땐 다 똑같은데 근데 보신 분들이 특별회차가 어렵냐고 그러길래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저한테 계속 이야기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럼 저도 그 말 들으면서도 마음속으로 우리는 절대 특별회차 안 보내야겠다. 다 비슷한 생각일 테니까. 근데 항상 지금까지 특별회차 시험이 지금처럼 이런 형식의 시간 바꾼 거 말고 원래 1년에 4번 시험이었는데 6번으로 늘려라고 할 때 이 세무사회가 하기 싫어가지고 회계 1급만 특별회차를 2번 정도 했었어요. 그때 시험 전부 다 합격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난 특별회차 때 보지 말라고 하는 원래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비슷한 것 같은데 느낌은 그렇대. 제가 이 앞에 주말반이 회계 1급이었는데 그분들이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분이 계속 뭐라 하더라고. 자기 혼자 단체 접수 안 해가지고 자기 혼자 접수했다가 특별회차에 갔는데 이제 그게 어려웠다고 혼자 계속 저한테 뭐라 하시길래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밤에 12시에 땡 하면서 눌러가지고 성공했다고 난 자랑해 놓고서 그렇게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수요일 날 제가 명단도 드리고 전부 다 받을 테니까 그때까지는 할 수 있겠죠. 안 되면 항와서라도 가입은 해야 돼요. 그죠?